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또 기대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죠. 갤럭시 S22 시리즈의 출시가 이제 약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2 울트라의 목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바로 가보죠. 저는 분명 목업을 샀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튼튼하게 포장돼서 왔어요. 박스를 보면 저는 화이트 컬러를 받았는데 딱 봐도 그냥 사각사각한 노트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를 해보면 노트 20의 디자인 랭귀지를 S22 울트라에 그대로 적용시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이 카메라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보다 세세하게 달라진 점도 많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부 디자인이 톡 튀어나온 선 모양에서 물방울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두께도 이전보다 두꺼워지면서 측면 프레임의 두께도 보다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보면 약 0.9mm 정도 더 두꺼워졌으니까 이 정도면 누구나 쉽게 체감할 만한 변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뚱뚱해지는 거 완전 별론데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두께가 늘어났다고 해서 꼭 단점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레임이 두꺼워지면서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립감이 더 나아진 것 같고, 측면을 보면 버튼의 길이는 같지만 면적이 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의 느낌도 S22 울트라가 더 안정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을 때도 노트 20 울트라는 S22 울트라는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펜을 쓸 때도 이거지. 제품 자체의 두께가 늘어난 만큼 카툭티 크기가 어느 정도 커버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할 때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마 역대 가장 흔들림이 없는 울트라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면을 살펴보면 엣지도 있고 홀펀치 카메라도 동일하게 있어서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프레임이 어떻게 됐다? 더 두꺼워졌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면적이 늘어난 만큼 엣지의 면적은 반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 때문에 발생하는 오터치 비율도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S22 울트라 디자인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 렌더링이 돌아다닐 때만 해도 노트 20 울트라에 벨벳 카메라만 그냥 붙여놨네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노트 20 울트라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사용성 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약간 아쉬운 점들이라면 스피커가 노트 20 울트라와 동일하게 좌측에 위치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버튼 방향을 위로 가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피커 구멍이 여전히 좌측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으면 사운드가 무조건 막힌다는 거. 저는 게임을 잘 하지 않고 영상도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시청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불편한 점은 아닌데 폰을 주로 손에 직접 쥐고 사용하는 분들은 확실히 좀 아쉬울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얼마 전 S22 시리즈의 인포그래픽이 유출되면서 보다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S22 울트라의 무게는 228g으로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하면 약 20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20g 정도면 누구나 쉽게 체감할 만한 차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막 너무 무거워졌다고만 할 수 없는 게 S21 울트라와 비교하면 사실 1g 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트인 듯 노트 아닌 노트 같은 S22 울트라라 이걸 너무 무거워졌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의 변화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갤럭시에는 어떤 칩셋이 들어가느냐가 유의미한 퍼포먼스 차이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번 S22 시리즈는 빛나는 누님이 계시는 AMD와 협업한 엑시노스냐 아니면 퀄컴의 새로운 칩셋 스냅드래곤 8 젠 1이냐로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국내 출시 모델은 스냅드래곤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긱벤치에 등록된 벤치마크 점수나 성능 향상 루머들 그리고 엑시노스 2200의 공개가 연기되는 걸 보면 국내는 스냅드래곤으로 정해지는 게 오히려 더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게 스냅드래곤 쪽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기준으로 최근 등록된 테스트 모델의 긱벤치 점수를 S21 울트라와 비교해보면 싱글코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하락했고 멀티코어는 S22 울트라가 10% 이상 떨어진 걸 알 수 있는데요. 1년간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한데 사실 타사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보면 이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실제 제품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세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AP의 발열이나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서 성능에 제한을 걸어버리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CPU 성능은 아무래도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GPU는 S21 울트라 대비 정말 큰 폭의 향상이 있다는 점,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스로틀링이 걸려도 스냅드래곤 888의 최고 점수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게이밍 퍼포먼스는 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상황별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용 AI 엔진이 최대 4배 가까이 빨라지면서 카메라를 포함한 실사용 퍼포먼스의 향상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봤을 때 올해의 스냅드래곤은 딱 집어서 되게 괜찮다, 아니다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CPU는 퇴복, GPU는 대폭 향상, AI도 대폭 향상. 하지만 전력은 더 많이 소모하고 그래서 발열도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삼성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진짜로 성능 제한을 걸어버릴지 아니면 새로운 쿨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단점들을 커버할 건지는 2월 8일에 열리는 언팩 행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살펴보면 카메라의 구성과 스펙은 큰 변화가 없지만 렌즈를 개선하면서 사진이나 영상 품질 향상에 공을 들였다고 하고요. 배터리는 S21 울트라와 동일한 5000mAh, 램은 12기가 단일 버전으로만 출시한다는 썰이 많았는데 긱벤치에 등록된 국내 모델이 8기가인 점을 볼 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울트라 모델의 경우는 이전 모델에서 빠졌던 45W 유선 충전과 드디어 25W 무선 충전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어때요? 이 정도면 S22 울트라 마음에 드시나요? S모델의 최상위 플래그십에 노트를 끼얹으면서 S펜이 들어갔고 약간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그리고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꽤 괜찮을 것 같은 이 뚱뚱해진 디자인까지. 갤럭시의 한 해를 책임지는 S22 울트라인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괜찮은 쿨링 시스템만 탑재돼서 칩셋의 발열만 이렇게 딱 잡아준다면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기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모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